예,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입니다. 이번 주도 네 분의 특급 요리사를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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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요리사가 준비한 메인 디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김근식 셰프의 메인 요리는 어떤 겁니까? 제가 오늘 가져온 요리는 이정현식 공천 혁신인가 망나니 춤인가로 예. 가져왔습니다. 지금 둘 다 물음표를 붙이셨는데 네, 김근식 실장님이 보기에는 어디에다가 느낌표를 혁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자세히 뒤에 얘기하고요. 김남국 셰프의 오늘 요리는 어떤 겁니까? 네, 제가 가져온 메인 요리는 김부겸 출사표 대구 12장 이변 나올까? 이변 나올까 물음표에 느낌표입니까? 계속 물음표입니까? 작가님께서는 나올까 그랬는데 저는 나온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남국 대변인은 당을 저렇게 두둔하는데 우리 김우식 교수님도 좀 좀 일종의 지식인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강남 지식인 아니시고요. 아유, 지식인의 지식, 송파 지식인입니다. 송파 지식. 강남 지식인 나오는 겁니까? 키는 중단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아픈 데는 찌르기 때문에 김남국 대변인이 강남 지식인을 언급하셨습니다. 아니, 송파 지식입니다. 아, 송파 지식인요? 살고 계신 곳은 송파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원석 셰프의 메인 디쉬는 어떤 겁니까? 예,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분화되는 여권, 점화되는 차기 전당대회입니다. 예, 여권 얘기네요. 네. 차기 전당대회에 뭐 권력쟁 투자는 얘기겠고요. 그렇죠. 이긴 셰프의 메인 디쉬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SBS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의 사과인데요. 사과 뒤에 물음표를 넣고 싶습니다. 사고. 그럼 그걸 말로 우리가 저기 라디오니까 사과? 예, 알겠습니다. 사과했는데 이미. 느낌이 좀 안 사는데. 이 사과가 맞나? 그냥 쭉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SBS 이재명 조폭 연루설, SBS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의 사과? 라고. 지금 화면에는 찡그리는 인상이 잡혔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식 교수님의 요리, 이정현식 공천 혁신인가 망나니 춤인가부터 짚어보면 김은식 교수님이 가져오신 영상과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이 지금 제 영상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예, 지금 PD님이 잠깐 잠시만요라고 했는데 영상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어제 대구시 공천 얘기인데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행정, 경제, 정책, 통합, 산업 현장 경험을 갖춘 유영아, 윤재옥, 이재만, 추경호, 최은석, 홍석준 6 후보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김우식 교수님. 네. 그 연일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이른바 공천 관련 그 결과 발표가 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핫하게 관심을 모았던 데가 대구인데, 먼저 처음에는 이제 중진들 다 컷오프 시키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반발을 많이 하신 분이 주호영 부의장입니다. 그때 망나니 춤이란 단어도 주호영 부의장이 쓴 걸로 제가 기억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당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쓴소리를 했었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전체 중진들 컷오프 시키기에는 이제 당 내 반발, 또 대구 지역 국회의원 반발들이 있어서 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한 발 물러선 것 같은데, 그래도 본보기는 하나 삼아야 되겠다 해서 가장 많이 대든, 가장 많이 그 문제 제기를 한 예. 주호영 부의장에 대해서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함께 같이 컷오프를 시킨 게 아닌가 싶어서,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지역도 다 이게 공통점이, 제가 볼 때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컷오프를 시키는 게 공교롭게 다 따져보면 당에 쓴소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종의 윤호개인으로 안 된다. 장도경이 이래서 큰일 난다. 그리고 약간의 좀 중도지향적이고
좀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이 공교롭게 다 잘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의도가 있는 좀 컷오프가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좀 듭니다. 예. 망나니 춤의 표현이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박형준 주로 시장 썼고, 있습니까? 뭐 주호영 의장도 썼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정현 위원장이 지금 그 휘두르는 칼에 예. 일종의 활극에 규칙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관된 로직이 없다. 로직이 없다. 그러니까 앞서 김근식 그 실장님께서는 당의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컷오프를 한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무슨 쓴소리 했습니까? 그러네요. 그분이 무슨 윤호개인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있나요? 그런데다가 박형준 시장 굉장히 조용했어요. 공천을 의식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도 한마디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도 물론 이제 그분은 윤호개인은 명백히 아니죠. 예. 그리고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분이지만 그분도 무슨 뭐 쓴소리를 그렇게 막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보다는 다른 법칙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컷오프 되거나 내지는 찍힌 사람들이 대부분 친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군자 보고 10년 불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2016년에 그 한을 지금 푸는 게 아닌가. 예. 굳이 거기에 어떤 일관성이 있는 로직을 하나 찾자면 그거밖에 없고. 일단 친박은 단수 공천 받고 친이로 불렸던 분들은 다 컷오프가 아니 지금 영남에서 되려고 지금 하는, 아니 대구에서 유일한 친이가 주호영 부의장이에요. 예. 근데 중진 컷오프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목적은 타겟은 주호영이었고 나머지 끼워 팔기였는데 중진들은 끼워 팔기 대상이 바뀐 거죠. 이진숙으로. 주호영을 치기 위해서 혼자만 치기 그러니까 이진숙 씨는 다른 보상을 해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진숙을 끼워 팔기 한 거고 어제 이진숙 씨의 그 입장문을 보니까는 소극적 저항 정도예요. 적극적 저항이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이 경선의 원칙이나 기준이나 뭐 일관된 어떤 논리나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런데다가 충북에서 김영환 지사 저는 컷오프 당할 만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컷오프 한 뒤에 사후 관리가 그게 뭡니까? 추가 공모 받아가지고 뭐 미리 찍어놓은 예. 듯한 사람을 추가 공모 시켜서 반발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경선. 지금 이번 대구도 장동혁 대표 주말에 가가지고 전원을 대상으로 시민 경선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대구 지역 의원들하고 면담하면서 얘기를 해놓고 돌아서서 저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가 하냐? 제가 국민의힘한테 묻고 싶은 예. 거는 대구가 그렇게 따놓은 당상이고 잡아놓은 곡이냐?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김부겸 출격이잖아요. 이번에 아주 큰 코 다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예.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충격적인 것 같아요. 실제 누군가를 만들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경쟁력 있는 지지율이 높은 후보 1, 2위를 날려버린 그런 셈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전략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또 전략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누군가는 누구예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누군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자꾸만 이제 뭐 기업인들을 선호한다 아니면 또 뭐 친이계라든가 친박계 뭐 이런 어떤 계파를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좀 나온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선호를 보면 좀 젊은 사람 아니면 청년. 예. 청년 나이가 근데 청년은 아니더라고요. 50대 중반 넘어가는데 청년으로 묶어서 약간 어쨌든 젊은 사람 예. 그리고 또 기업인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서 최은석 후보 이런 사람을 미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의심을 강하게 가지게 하거든요. CJ 대표 출신의 네. 초선 최은석 의원을 네. 밀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보면 지지율 나오는 걸 보면 실제 1, 2위 후보를 날려버리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유튜버들과 함께라면 예.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1, 2 후보를 세게 날려버렸고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날아가는 컷오프 되는 후보들은 보통 삭발을 하거나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앞서 이제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후보자의 어떤 이런 반응이 뜨끔미지근합니다. 네,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그래서 뭔가 다음에 뭔가를 기다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주호영 부의장의 페이스북 내용은 분노가 느껴지는데 네.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문에는 내야 되니까 내는. 분노보다는 에이 뭘 이렇게까지라는 느낌이 좀 예. 이긴 총장님 혁신이냐 아니면 망나니 칼춤이냐라고 굳이 뭔가 선택하라고 했을 땐 전 망나니 칼춤이라고 보는데
망나니 칼춤의 춤사위에는 질서가 없다가도 마지막 그 순간 타격하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때립니다.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때릴 때도 기준과 질서가 없어요. 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도 2013년부터 정당 활동하지만 이런 공천은 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정현 위원장 그리고 장동현 대표뿐만 아니라 당 전체적으로 좀 총체적 난국이라고 좀 보는 게 예. 원래 사무총장이 공관위원회에 들어가고 사무총장이 이제 그 지역구의 어떤 여론조사 데이터들을 준비를 해서 공관위원장을 설득해가지고 다른 공관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제 결론으로 메시지를 내는 건데 지금은 사무총장과 공관위원장이 대립하고 있어요. 부산시장 관련해서 갈등하고 있고 이번 아까 뉴스원 아침에 단독 보도 나왔지만 이번에 이 주호영 컷오프를 두고서 사무총장이 반발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제가 규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공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원래 메시지를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공관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사람을 공천할지로 이제 메시지를 내는 건데 2월 12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임명되고 나서부터 약 한 달 반 정도 동안 거의 하루에 한 개씩 페이스북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이정현 위원장이 원래 전문 분야가 홍보, 공보 쪽이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이게 선출직 습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하나만한 메시지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전권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기업가를 뽑겠다든지 일자리를 만들어본 경험을 공천하겠다든지 누군가 염두에 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예. 이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당연히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완전히 이게 뭔가 질서가 없다라고 전 보는 게 뭐 부산도 그렇고 충북도 그렇고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진이라고 하지만 6선 주호영은 중진이고 그럼 3, 4선 윤재옥과 추경호는 중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혁신도 아닌 거고 이거는 망나니 칼춤인데 춤사위 질서 없는 춤사위만 똑같을 뿐 마지막 결론도 없는 이런 뭔가 기준이 없는 공천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앞서 이제 박원석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 친박계는 다 살았고 과거 친이계는 다 위태해졌거나 컷오프 됐다. 앞서 이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컷오프 분노를 말씀드렸는데 페이스북 메시지를 잠깐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정상이 아닙니다. 첫 문장부터 사실 좀 강력해요. 당 지도부가 정상이 아닙니다 돼 있고 맨 마지막 문장에는 또 얘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대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마지막까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떤 분노는 굉장히 게이지가 높은 것 같아요. 예. 다 잘라버리겠다. 기득권은 타파하겠다. 이런 분노의 게이지가 높은데 혁신의 이름으로 기존 그 현역이라든지 중진들을 자르려면 아까 말씀 다 하신 것처럼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옳다고 한다면 지금 이장우 대전시장이나 충남지사 김태흠이나 그다음에 부산의 울산 김부겸 울산시장이나 또 경남의 박완수 지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단수를 줬어요. 정말 그러니까- 친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혁신의 어떤 기득권 타파라는 기준을 세웠으면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상황에 특정한 대상에게만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친이 친박 구도로 프레임을 보는데 저는 아까 계속 제 나름대로는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장동혁 대표가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윤어게인 반대 내지는 좀 개혁적 보수 내지는 당 지도부에 쓴소리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이 이 국민에서는 말이 없지만 누가 봐도 박형준 하면 윤어게인에 반대되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걸 다 알아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는데 공천을 받은 다음에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그런 거 얘기를 김근식 교수님이 다른 데 가서 또 많이 해서 이정현 위원장 귀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그 혁신 선대 요구하고 그러니까 계속 플랜 B를 이야기하다가 또 박수민이라는 플랜 B 의원을 올려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공교롭게 다 쓴소리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공통적으로 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지 않는 게 경남지사의 박완수 지사를 단수했는데 조혜진 삼선 의원이 후보가 됐었어요. 예비 예. 후보. 조혜진을 컷오프 시킵니다. 그렇죠. 박완수 친박 조혜진 친이. 그러니까 그거 정말 10년 전 아니 이야기를 그게 하는 훨씬 거고. 더 지금 상황이 부합해요. 아니 이정현 공관위원장 그렇게 할 리는 없는 거고. 당시 친박 친이의 갈등은 그럼요.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국면에서 이정현식의 공천의 일관성은 딱 하나다. 당의 쓴소리, 당의 쓴소리. 그다음에 윤영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와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타겟을 정해서 한다. 그러나 그 타겟 정해서 하는 것도 결국 또 반발이 있고 뭐 좀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대충 타협을 또 해요. 그래서 참 좀 묘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김근식 교수님이 네. 친이 친박은 아니지만 네. 이번에 만약 송파구청장에 나갔으면 잘랐죠. 컷오프 됐어요. 당연하죠. 네. 네. 그 일관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법칙이라는 게 듭니다. 미래를 그러니까 예측하는 네, 도구가 그럼요. 되니까. 네. 이게 친이 친박은 워낙 오래전이고 그럼, 예. 지금은 10년 지나서 다 이렇게 계파가 분화되고 바뀌어서 그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예. 이게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두고 내 사람, 내 편 도움이 될 사람은 공천 주고 아닌 사람은 잘라내가지고 조직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람 동원할 수 없게.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전당대회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현 위원장이 그러면 전당대회 아니면 장동혁 대표의 그럴- 연임을 지도부라고 봐야죠. 예. 지도부 전체. 설마 이정현 의원님이 오늘 나오실까요? 20분 동안 통화를 했다는 건 아니에요. 예. 어저께 주호영 컷오프 전에. 장동혁 그런 어쨌든 대표와. 교감이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고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 됐다라는 걸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수긍했다는 건데 오히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의 말이 어쩌면 일리가 있을 수 있죠. 수긍한 그러면- 정도가 아니고 저는 애초부터 같이 계획을 가졌다고 보고요. 음. 그러니까 공관위원장한테 어느 정도 전권을 준다 하더라도 공천 관리입니다. 본인이 공천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다가 과거에 이제 공관위가 좀 시끌시끌했던 전례, 저 당에서 예전에 이한구, 예. 그다음에 뭐 언제입니까? 그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그때 국회의장 하셨던 김영우 네. 이런 분들이 공관위원장 할 때 그때도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 당 지도부의 의중이 관철되는 겁니다. 당 대표의 의중이 관철되는 거고 그래서 주호영 부의장에 대한 컷오프는 이정현 위원장의 단독 플레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 이제 장동혁 대표는 궁지에 몰리니까 예. 가서 시민 경선 이런 얘기하고 했지만 아니 누가 봐도 뭐 처음부터 이정현 위원장이 납득할 수 없는 일관성도 없고 논리도 안 서는 걸 가지고 저런 식의 행동을 할 때부터 이제 그런 의심이 많았잖아요. 그게 현실화됐다고 예. 보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배후에 무슨 뭐 고성국설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다른 데는 후보도 없고 대구에만 빡빡히 모여서 그것도 좀 비정상적인데 저기서 저렇게 제가 보기에는 혁신이라고 보기 어려운 본인들만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런 자의적인 공천을 해놓고 이번 선거에서 뭘 해보겠다. 그 과연 될까요? 그런데다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여유롭습니까 지금? 예.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그분이 시장 선거에 굉장히 안 좋을 때 나가서도 40%를 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구 민심이 여러 가지로 많이 이반돼 있고 또 여당 후보라는 프리미엄이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근데 그런 상황을 본인들이 너무 그렇게 관성적으로 여기는 다 따놓은 당상이고 잡아놓은 고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볼 같아요. 건 큰코 아니다. 다칩니다 진짜. 그러면 요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호영 부회장이 컷오프 되면서 마지막에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주호영 부회장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면 3파전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짧게 한마디씩 들어볼까 어떻게 보시는지 이긴 총장님은? 원래 이제 그 정치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말 잘하는 사람, 토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련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예. 거거든요. 어저께 그 입장문 보고 아, 이 사람 다 내려놨구나. 육선이고 더 이상 이제 볼장 다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소속 출마는 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가능성이 생각하고 매우 높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이미 지금 캠프 관계자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김근식 교수님은 저는 주호영 부의장이 무소속 탈당 후 무소속 출마는 저는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높지 않다. 정치판에서 오래된 관성 중에 하나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한 번은 밀어줘요. 근데 두 번째는 잘 안 밀어줍니다. 이미 이번에 무소속 한번 카드를 경력이 썼어요. 있죠. 그리고 대부분 총선 때 이제 무리하게 공천에 이제 학살당했다고 하면 이제 총선에 가가지고 무소속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 그래서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살아 돌아온 게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은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은 무소속 나가려면 배지를 떼게 되는 그럼요. 경우여서 예, 예. 그게 좀 일단 이게 대가가 필요합니다. 당인에게 가장 이제 꺼려대는 행동이 해당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고 예. 당원들도 그런 데다가 사람들에게 지지와 표를 안 주거든요. 과거에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 이번 구도는
주호영 의원님이 무소속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민주당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구도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도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거의 30년 넘게 정치하신 주호영 의원님이 이렇게 한다. 그럼 완전히 막판에 해당 행위를 하면서 나오는 거고, 그런 것을 알면서 또 대구의 당원들이나 지금까지 함께 주호영 의원과 쭉 정치했던 분들이 그걸 지지해 줄지, 당장 나간다고 예. 하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야 임마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소리칠 거기 때문에 저는 나가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예. 김남국 대변인은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나오세요. 네. 아니 뭐 쉽지 않은 선택인 건 쉽지 않다. 맞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지금 얘기했어요. 그 법적 대응도 얘기했고 당에서 어쨌든 이게 바로 잡혀지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마저 안 되거나 묵살되면 특히 최고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어떤 해명도 없이 그냥 묵살해 버린다면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다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대구에서 제가 짚어볼 게 이것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컷오프 됐는데 그러면 대구에서 현역 의원 누군가가 시장 후보가 되면 거기에 보궐로 나간다. 이건 다 동의하시는 거죠? 혹시 다른 의견 계신 분? 그럼요. 왜냐하면 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워딩에 분명히 그거 암시하는 게 있어요. 예. 주호영, 이진숙을 동시에 끼워팔기로 컷오프 시키면서 두 분 다 시장으로는 좀 너무 그릇이 크기 때문에 할 일이 있다. 국가나 정치에서 중앙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이미 국회에서 우리 주호영 부의장은 부의장 하고 있고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나중에 국회의장밖에 하나 없는데. 그리고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에게는 정치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보궐선거 자리가 나면 주겠다라는 또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명백한 이야기죠. 앞서 근데 조태임 기자 얘기에 따르면은 이정현 위원장이 이제 그런 취지의 발언도 하고 또 근데 이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와 뭐 딱히 연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시장은 아니다라는 얘기인지 뭐 조금 해석에 그렇겠죠. 따라 갈리겠어요. 시장은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러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주겠죠. 고성국 씨 무서워서 안 줄 수가 없어요. 이전에 이진숙 위원장이 계속 지지율 1위도 나왔었잖아요. 예. 모든 여론조사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여론조사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정현 위원장이 저렇게 컷오프 해놓고 어떤 보상도 없다면 소위 말하는 윤호개인 세력의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재배치라고 봐야 돼요. 재배치라고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에서 보궐 공천을 받으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국회 뉴스가 좀 많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고요. 그러면 앞서 이정현 위원장이 마음속에 두는 분이 초선 최은석 의원이다. 기업인 출신의 이 얘기가 있는데 지금 추경호, 윤재옥 등 쟁쟁한 분들이 여전히 후보로 있잖아요. 이게 될 수 있냐? 이긴 총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각성해야 된다고 보는 게 수도권은 지금 후보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예. 대구는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선 중진 의원들, 중진이란 뜻이 이 조직이나 어떤 뭔가 단체에서 지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두 명의 원내대표 최다선이 이 당선되려고 거기 가 있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좀 보고 이 주호영 의원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도 그렇게 볼썽사납다고 좀 봅니다. 거기다가 최은석 의원도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 뭔가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계엄과 탄핵의 늪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 과제를 어느 정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최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행보를 쭉 보면 계엄 표결에 불참을 하고 탄핵 표결에서 반대표를 내고 심지어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 그 44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럼 최원석 의원을 만약에 공천한다고 칩시다. 그럼 당장 내란 심판을 컨셉으로 들고 나오는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겠습니까? 불리하다고 보겠습니까?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땐 제가 이정현 위원장이라면 대구의 9명 전부 다 컷오프하고 다시 공고받습니다.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없다라는 게 비판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네. 최은석 의원이 기업인 출신이라는 것 빼고는 잘 안 알려졌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탄핵 반대했었고 표결에 탄핵 표결에 불참하고 탄핵 반대하고 44명 그 체포영장 저지하겠다고 관저에 갔던 그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윤호개인으로 불릴 수 있는 물론 지금 입장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뭐 다른 집회나 고성국 방송이나 이런 방송에 눈에 띄게 출연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골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거슬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냥 기업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공천 주는 게 맞는가? 제 기억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비서실장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권파와 이제 이른바 친윤계의 상당한 그 그룹 안에 들어 있었던 분인 건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제 드러나지 않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 적도 저는 그 과욕이라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이렇게 손가락은 굳이 이렇게 아니, 화면에 나가요. 저 이정현 의원 계신가? 아,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경선으로 이분들을 올려놨으면 경선은 사실은 공관위원장의 정무적 판단과 평가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건 경선의 그 메커니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최은석 의원에 대해서 뭐 이정현 위원장이 아무리 호의적으로 평가한들 경선 열차가 떠나버리면요, 그건 경선의 구도 자체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은석 의원을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잠시만 전에, 저희가 예. 잠시만요. 이 얘기를 다른 얘기도 제가 해봐야 돼서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대구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지금 주호영 의원 지역구가 빌리는 일단은 좀 없어 보이고 그렇죠. 대구 수성갑입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지금도 5명인가요?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 된다면 보궐이 생기고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갈 수 있나? 이건 어떻게 뭐 보시죠? 그건 나중 문제고 별로 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니, 부산도 있고 뭐 많은데 굳이 거기 앵커 질문 단칼에 이렇게 하기가 대구에 어려워요. 갈지. 저는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 것 대구에 같아요. 우선순위에 수성구가 비지 않는 이상 수성구가 비자인데.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 예, 것 같고 아니 아까 이기인 총장이 했던 얘기가 중요한데 예.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대구에 출마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맞아요.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추경호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윤재욱 의원은 친윤 몇 인방으로 꼽혔던 사람이에요. 유영하 의원 과거에 친박이기도 했고 그분도 뭐 친윤과 다르지 않은 행보를 해왔어요. 나머지 분들은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놓고서 경선을 한다면 윤호개인 경선이에요. 이게 친윤 경선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최은석 의원이 그나마 모르는 분들 중에는 현역 의원이어서 예. 그분의 행적은 잘 못 나는데 그 행적을 지금 들춰보니까는 그럼 아무도 지금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꼭 윤석열 없는 대구만의 문제라고 윤석열 볼 당의 수는 없어요. 면모를 네. 지금 대구시장 경선에서 보이고 있는데 저래 가지고 글쎄요 김부겸 총리 상대할 수 있을까요? 김부겸 총리는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김남국 대변인의 이제 주제로 짚어볼 거고요. 짧게 한동훈 전 대표 가요 대구로? 아니 지금 다른 가능성들이 막 새로 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굳이 대구에도 또 네, 필요 그러니까 없다. 한동훈 전 대표 행보를 보면 꼭 마지막 질문이 그래서 어디로 출마할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어보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성급하게 결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판이 정리가 되고 대구. 그다음에 어차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누구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를 미리 안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거든요. 예. 6월 3일 보궐선거인데 뭐 5월달 선관위에 등록하기 전까지만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술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대선 주자급 이런 후보들은 보궐선거에서 대개는 한 달여 남짓 남겨놓고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래서 한참 5월 첫째 주, 4월 마지막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영 의원 측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최은석 의원을 이정현 위원장이 민다 만일에 그러면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분들에게 벌점을 매겨버리면 이게 조금 경쟁력이 높아진다. 또는 내란 아니어도 다른 재판으로 기소. 근데 오세훈 시장도 기소가 됐잖아요. 그럼 서울서도 지금 누군가 수민 들어가는 분을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이 또 분석이 되더라고요. 오늘 보면 알겠죠. 오늘 서울시장 경선 룰이 발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 보면은 오세훈 시장한테 페널티를 주는 그런 예. 경선을 하려는지 어쩌든지 보면 알 것 같고요. 이제 그러나 어쨌든 이 사실은 선거에서 공천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 더군다나 그게 내부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느냐 아니면 내부의 전열을 정비해서 싸울 태세를 만드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천이에요. 근데 이제 공천 과정이 시끄러운 게 선거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게 이제 민주당의 지난 총선의 비명행사, 친명행제의 공천이었잖아요. 예. 근데 시끄러운데 이제 본선에서는 오히려 그게 엉망진창으로 되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찐박 공천이 그때 180석 한다 그랬었어요. 당시에 그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 근데 찐박 공천 도는 바람에 오히려 다수 의석을 민주당한테 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식의 엉망진창 공천을 해놓으면 이러다가 진짜 경북 빼고는 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정현 위원장이 글쎄 과거에 당대표 할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보면 저분이 결과적으로 해놓고 보면 해당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도 그런 결과적으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분 성정 자체가 한번 꽂히면 물불 안 가리시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무언가에 꽂혀 계시고 예. 화가 단단히 나신 같은 느낌인데 그걸로 그냥 좌우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시면 제가 봐도 진짜 이 공천의 기준도 일관성도 그다음 원칙도 없이 이상한 공천 결과만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로써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포자기하는 이 수도권에서 지금 지방선거 분위기인데 정말 우리 당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다선을 날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딱 안 되는 사람만 날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만들려고 컷오프 시켰다라고 하면 사실은 가장 양강을 구성하고 있었던 추경호 의원님까지 사실은 날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긴 날리지 못했어요. 그럼 이 상황이라고 하면 일강 아주 센 일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선하면요. 아무리 경선 관리 룰을 어떻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막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내고 했지만 결국 대구에서 원했던 것은 안 되는 사람 누구를 배제할 사람만 염두에 두고 계속 메시지 내고 말 안 이번- 듣는 사람, 그렇죠. 말 안 듣는 예, 사람은 그 사람만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그 사람만 컷오프하면 된다라는 그 심정으로 이진숙과 끼어서 컷오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이진숙 위원장은 보궐로 보내고 추경호, 최은석 아무나 돼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긴 총장님 혹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지금 뭐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저께 이제 그 신동아 언론에서 이 2018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지냈던 그 김병준 예. 부총리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되게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파벌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이 국민의힘은 이 철학이 없어졌다. 철학이 없어지니까 이렇다 할 기준과 원칙도 없는 거다. 차라리 16개 광역단체장 전부 다 져가지고 예. 주류가 밀려나고 보수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용기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좀 새겨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 방송에서는 네 분의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잠시 뒤 이어지는 유튜브에서는 더 날 것의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